두 번째로 박원순 아들 박주신 그리고 김무성 대표 사이 마약 관련 부분에서 현재 이분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은요, 본인의 블로그나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참담함을 토로했다 나왔는데, 국가기관의 검증보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근거 없는 의무야 맹목적 비난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박원순 죽이기를 넘어 우리 가족을 겁박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것이 검증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박 시장이요, 아내가 울고 있습니다. 아들이 성경의 시편 27편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참 한국 정치인들 성경 인용 좋아합니다. 성경만 이야기하면 다 진실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오후 내내 울었다고, 너무 울어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너무 울어 머리가 아프답니다. 외국에 유학 중인 며느리의 학교까지 알아내 그 지도교수에게까지 온갖 협박의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무지막지한 폭력과 선동 위협 앞에서 저는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의 저희가 궁금합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왜 아내와 아들, 가족이 가혹한 일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족에게까지 가해지는 폭력을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아들은 현역 입대를 했으나 허리 디스크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제대했습니다. 아들의 병력 시비는 대한민국의 절차와 규정에 입각해서 아무런 혐의나 잘못이 없다고 병무청,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으로 6번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좀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의 재검 요구도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억울했지만 공인이기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과 아내와 아들의 설득이 있어 수용했습니다. 재검 후 밑도 끝도 없는 음해와 거짓 선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두 번의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삶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의 아들로 살아갈 날보다 박주신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아들입니다. 박원순 죽이기를 넘어 우리 가족을 겁박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것이 검증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추석에도 먼 타국에서 아버지를 대신해 성경을 의지해 기도로 두려움과 불안을 견딘 아들 주시나 많이 힘들지 미안하구나. 자, 이 이야기는 아들 문제와 그 문제를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픔을 토로하는 가장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추석에 불안과 겁에 떨고 있는 아들을 걱정한다면요. 자,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정말 해도 너무하다, 이제는 참을 수 없다고 한다면요. 딴 거 없습니다. 두 번 안 하기로 이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양성호 씨부터 차기한 변호사부터 모든 사람, 저까지도 포함해서 다 불러서 각서받고요. 두 번 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양성호 박사나 이 문제를 제기하는 치과 의사나 차기한 변호사나 몇 사람 앞에서 와서 공개 검증하고, 만약에 박원순 시장의 말이 맞다면 이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사회적, 법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서로 각서 쓰고요. 한번 하면 아들이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고 겁에 떨 필요도 없고, 가족들은 다리 뻗고 편안히 살고 정적들은 영원히 침묵하거나 처벌을 받을 것이고, 이제 박원순 시장은 대선 가도에 탄탄대로에 올라서는 겁니다. 두 번 하자고 안 하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배석시켜서 한 번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요, 문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책임을 질 겁니다. 당연히. 자, 박원순 시장요, 가족의 삶과 공인의 삶을 섞어서 동정받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이나 트윗에 올리지 마십시오. 누가 박원순 시장 보고요, 시장하고 대선 나가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었어요. 사회운동 하다가, 국회의원도 안 거치고 서울시장 갔다가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검증을 하겠다고 달라드는 사람은요, 당연히 겪어야 될 의무입니다. 그 앞에서 가족의 사생활과 가족의 고통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공인이 되는 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그 가족이 무슨 돈으로 먹고 사냐, 왜 재산이 없는데 유학들을 다니느냐, 그 가족이 무슨 결혼하는데 왜 재벌회사 임원하고 하느냐, 롯데하고 관련된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들이 군대를 면제받는데 대선 후보인 박원순 시장이 혹시라도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의혹들이 국가기관의 판정이나 공개 검증 이후에 새로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검증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박원순 시장이 당연히 겪어야 되는 일이고요, 그 아들이나 사모님도 겪어야 될 일입니다. 저는요, 국회의원도 안 하고 공무원도 안 하고 시장도 안 하고 대통령 후보가 될 생각도 없습니다만은 이런 사회적인 언급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가해진 수많은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기는 것도 없는 위치에 이런 미간 말직도 아니고 백수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에게 그 정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요, 그건 공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일입니다. 그걸요, 트윗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서 공과 사를 적당히 섞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공인이요, 가족 동원해서 사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낍니다. 추석에 저 덕담만 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이제 TV조선까지 출연하셔서 참지 않겠다, 그냥 있지 않겠다고 하시면요, 참지 않으려면 검증해서 의혹 제기한 사람들 다 죽이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요, 박원순 시장이 공개 검증을 한 번 더 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을 배석시켜서 하고 나면 제가 진짜 공개 사과를 하겠습니다. 나 죽을 짓을 저질렀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저까지 올라타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입조심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제가 박 시장님한테 공개 사과하겠습니다. 자, 아들이 유학을 갔다, 딸도 유학을 갔습니다. 박 시장 돈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게 가능합니까? 보통 사람은 서울 미대를 갔다가 서울 법대를 갔다가 서울에서 유학 가는 일이 가능합니까? 먼 돈으로 어떻게 갑니까? 롤렉스사가 보냈습니까? 보통 사람이 불가능한 일들이 박 시장에게는 너무 많았고요. 과거에 박 시장이 참여연대에 있을 때 뿌린 업보입니다. 재벌들 비난하고요, 재벌들 비리가 있다고 그렇게 떠드시던 분이 그 다음에 그분들 돈을 다 기부금이라고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재단에 아름답게 쓰시는데요, 그 일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뭡니까, 이해창 씨 자녀 뭐 키가 179에 몸무게 45kg 인간 미이라를 찾는다고 참여연대에서 공개 수배하고 현상 수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의 자식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럼 본인 자식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요, 사실상 유력 대선 후보 아닙니까? 언론 자타가 다 공인하는 거. 그러니까 TV조선이 불러서 솔직히 박원순 시장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 불러서 TV조선이 인터뷰 안 시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에게 뭡니까? 해명을 기회를 주는 것이 TV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시장님 감성에 호소하지 말고요, 떳떳하게 공개 검증을 받으시고 저같이 이렇게 떠드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